2020년 2월 10일은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언급이 되었다는 것부터가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무려 4개 부분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영화의 영화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작품상, 뭐 감독상, 이런 상을 수상했다는 건 정말 아마도 이 사실을 상상할 수 있었던 분이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사건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영화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그냥 가끔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얘기 하나는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대개 그 아카데미상 작품상 받은 영화들이 언론에 이제 매년 뭐 발표가 되는데, 이 아카데미상 작품상 받은 영화치고 재밌는 영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좀 지루하고 뭐 그랬는데, 그 작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개봉했을 때 봤는데, 영화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발상도 신선하고 해서 그 재밌게 봤던 기억. 상 받은 영화치고는 굉장히 재밌었다. 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화 자체가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그것이 아카데미 작품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가장 연관이 높은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CJ ENM입니다. CJ ENM의 뭐 제작은 바른손이라는 업체에서 했지만, 실제 영화에 필요한 그 투자는 CJ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아카데미상 그 마지막 작품상 시상식 때 당시 그 키가 작은 여성분이 영어로 수상 소감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CJ의 이미경 씨, CJ 그룹의 그 지금 CJ 이재현 회장의 누나가 이제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수상 소감을 영어로 발표를 했는데, 이 이미경 씨가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거의, 만약에 이분의 투자가 없었다면은 한국 영화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했을 정도의 뭐 그런 위상을 지닌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크린 쿼터라는 그 예의가 있었습니다. 스크린 쿼터, 1년에 의무적으로 한국 영화를 얼만큼 더 상영하는 것. 이게 이제 한미 간 통상 마찰이나 이제 WTO 뭐 이런 일 나올 때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의 그 스크린 쿼터를 없애라, 줄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이제 많았었는데, 과거에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CG 스크린 쿼터를 언급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스크린 쿼터가 지금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금도 한 100 며칠 정도 스크린 쿼터가 의무적으로 한국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가 없더라도 한국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우리나라 영화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 현상의 가장 큰 자본을 댄 그런 이제 주체가 CJ입니다. 자, 그렇다면 CJ ENM이란 기업이 과연 한국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기념으로 해서 재조명을 해서, 그리고 주식 투자에 적합한 기업인가를 냉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쇼박스란 기업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쇼박스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기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CJ ENM에 대해서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투자할 만하다라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CJ ENM은 CJ의 사업 부문 중에 4개 정도를 합한 그러한 업체입니다. 영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 이제 지금도 있지만 CJ 오쇼핑이라는 홈쇼핑 업체, 이 업체를 이제 하나로 합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TVN, OCN 등 17개 웬만한 케이블 TV 채널을 다 이 CJ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J ENM은 케이블 TV, PP라 그러죠. 프로그램 제작자라고 하는 PP. 그다음에 홈쇼핑, 그리고 영화 사업, 그리고 음악 사업이라서 엠넷 같은 뭐 콘서트 이런 부분도 이제 CJ가 담당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문화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의 주가가 지금 이제 아카데미상 작품상 발표 이후에 급등하면서 15만 원 정도를 조금 넘어섰는데, 지금 CJ ENM의 지난 10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은 15만 원은 10년 전 주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중간에 합병도 있고 뭐 등등 뭐 이제 오너가 구속도 되고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주가가 과연 10년 전 수준일까라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즈니라는 업체 전에 언급을 좀 드렸죠. 오른쪽 위쪽에 보면 디즈니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 걸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월트 디즈니가 그냥 단순히 영화 제작만 하는 업체가 아니라 TV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그러니까 수익원이 다양하다. 거기에 뭐 영화도 잘 된다. 이래서 이제 디즈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CJ ENM의 경우에는 이 네 개 사업 중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케이블 채널, PP, 그다음에 영화 제작, 음악 사업에서는 그렇게 큰 이익이 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주가를 10년 동안 오르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긴 한데, 커머스 사업, 이 홈쇼핑 부분에서는 양호한 수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하는 사업 부문이 있다. 그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쇼박스와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쇼박스의 경우에는 뭐 매출의 대부분을 영화 제작으로 이제 충당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쇼박스는 그렇게 큰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CJ ENM의 경우에는 이 커머스 사업이 전체 매출의 29%, 한 30% 정도가 이 홈쇼핑 사업인데, 여기서는 확실한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 사업에서도 뭐 소폭이지만 이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사업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뭐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의 성쇠에 따라서 이 업체의 실적이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CJ ENM은 이 커머스 사업에서의 확실한 수익 창출, 그리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지니고 있다. 다만 수익이 좀 떨어진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 업체의 주가가 과연 15만 원이 안 되는 10년 전의 수준인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실적에서 좀 부침이 있겠지만 뭐 적자를 내거나 재무 안정성이 엄청 떨어지거나 이런 업체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2019년 9월까지 실적을 봐도 이 업체의 유보율이 3000%가 넘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뭐 105% 정도에 지나지 않고 영업이익률은 5%대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과거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측면이 있지만, 나머지 부문에서는 이 업체가 지금 PBR, 그러니까 주당 순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주가를 보이는 것은
과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5만 원대 이하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다. 장기 보유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기생충의 수상을 계기로 드디어 우리나라의 영화 컨텐츠 산업이 이제는 과거에는 돈만 이제 잡아먹는 그리고 수익은 별로 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 부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 한류가 실적을 동반한 그러한 한류로서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지금 월트 디즈니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업체 사실 외형은 증가했지만 이익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 점과 비교했을 때 CJ ENM에 대해서는 너무 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국 문화 산업을 지탱해 주었다는 그러한 뭐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적도 양호하고 그리고 이미 한 3분의 1 정도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보유한 이런 업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의 매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